저 같은 지식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세일즈 자체를 먼저 판매를 한다라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객을 육성할까로 접근을 합니다. 이메일 퍼널이 잘 돼 있으면은 자동화한 세일즈가 거의 가능하다. 단톡방 꼭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답은 생각에 사전 전략에 있다고 보지 않고요. 저는 항상 실행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작년까지는 SK텔레콤이라고 하는 대기업을 다니면서 한 14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퇴사를 하고 이제 크리에이터 겸 사업가로서 저만의 여정을 좀 밟아나가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1인 창업 시대가 도달하면서 이제 1인 창업, 즉 솔로프리너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조씨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조씨님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네, 저는 조씨의 뉴스레터라고 하는 뉴스레터 채널과 그리고 빌더 조씨라고 하는 유튜브를 또 찍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네, 저는 작년까지는 SK텔레콤이라고 하는 대기업을 다니면서 한 14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퇴사를 하고 이제 크리에이터 겸 사업가로서 저만의 여정을 좀 밟아나가고 있는 사람인데요. 주로 비즈니스나 세일즈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어 왔고요. 최근에는 AI를 조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오늘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오늘 광수님과 함께 세일즈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 회사 밖에서 계속 살아남았느냐, 제가 쓴 퍼널들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저희도 또한 가장 힘하고 있는 게 퇴사거든요. 퇴사. 네. 지금도 이제 온라인 세일즈를 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게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상품이 잘 판매가 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세일즈랑 또 연관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시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 이제 판매를 시작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이제 판매를 시작할 때 이런 분들이 가장 처음에 세일즈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세일즈라고 하는 게 네네.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먼저 어떻게 팔지부터 고민하면서 접근한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의 케이스에 해당되는 얘기이겠지만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식 상품을 많이 판매를 해 왔었습니다. 네네. 뭐 커뮤니티, 뭐 VOD, 네네. 아니면은 저번 전자책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판매를 해온 사람이에요. 네네. 한마디로 저는 약간 셀러랑은 조금 결은 다릅니다. 네네. 네, 셀러들은 이미 기존 상품이 존재한다던가 본인만의 제품을 만드시고 판매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런 면에서 당연히 세일즈라는 게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지식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세일즈 자체를 먼저 판매를 한다라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객을 육성할까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고객이 당장 사지 않을 걸 우리는 전제로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계속 나의 뭐 콘텐츠나 네네. 아니면은 나의 단톡방 아니면 뭐 나에게 이메일을 어떻게 줄지에 대해서 연구를 먼저 엄청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최대한 오랫동안 경험하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하는 편인 거죠. 그럼 그 다음에서야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육성 자체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마인드셋 전환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요약해 보면 고객이 산다는 것을 전제해 두지 말고 고객을 육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거네요. 맞아요. 아. 맞아요. B2B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최근에 알고 네네. 보니까 스레드에서 최근에 제가 가장 눈여겨본 분이 첸유님이라고, 네네. 그분은 B2B 마케팅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식당이나 병원이나 이런데 네이버 플레이스 마케팅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대행을 해준다던가 그런 네. 일을 통해서 가게 매출을 올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와서 세일즈 강의를 하셨는데 네네. 그분은 평균적으로 7번 만나야 겨우 계약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번의 과정 전에는 한마디도 판매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지도 않는데요. 그걸 보면서 B2C든 B2B든 결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이 그 구매 과정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품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또 저희가 세일즈 관점에서 얘기해 보면 어떻게든 저희가 품비가 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세일즈의 퍼널의 하나의 관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초보자가
가장 처음에 실행하기 쉬운 그런 세일즈 퍼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네네. 그 온라인 세일즈로 한번 국한해 볼게요. 만나서 네. 직접 하는 세일즈가 아니고 네네. 온라인 세일즈로 국한을 해본다면 네네. 당장 어딘가에서부터 내가 발견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서 내가 발견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 온라인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매체가 별로 없습니다. 네네. 생각보다 그냥 소셜 미디어 아니면 웹사이트 뭐 아니면 뭐 광고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유튜브 광고라든가. 네네네. 근데 그런 데서 어쨌든 나를 발견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돈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뭐 가진 게 없다라고 네네. 한다면 저는 사실 소셜 미디어가 가장 좋은 채널 그리고 그 중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스레드가 가장 그렇죠. 쉬운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조시님이 이호에서 텍스트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시면서 네. 텍스트 기반으로 이렇게 쭉 성장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레터도 하시고 그다음 링크드인도 하시고 그 이후에 지금 요즘 많이 하는 스레드도 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스레드가 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면서도 어려운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스레드를 조금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팁이라는 게 있을까요? 우선 사람들이 스레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네. 우선 제가 설명드리면 저는 스레드 3만 크리에이터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권위를 먼저 네네.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고 싶은데 네네. 우선 스레드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계속 써도 조회수가 안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그래도 일기 같은 느낌으로 썼고 네네.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네네. 처음에는 당연히 조회수도 안 나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본인이 여러 한 10개나 20개 정도를 썼다고 하면은 그 중에 잘 터지는 글이라든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걸 찾아나가는 여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처음에 시작하는 마인드셋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를 내보냈을 때 끝나는 게 아니고 네네. 하나 쓰고 반응 없이 이게 아니고 반응이 없네? 그럼 다음 거 쓰지 뭐. 반응이 없네? 또 다음 거 쓰지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언젠간 반응이 무조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실험의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저도 참 많이 동감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조시님한테 이제 스레드를 배웠거든요. 네, 스레드를 배우면서 했던 게 조시님 말씀처럼 계속 던지다 보면 이제 고객들의 반응이 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찾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맞아요. 한 7개월 정도 계속 쓰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라는 그 키워드 자체에 핵심이 들어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저도 참 신기했던 게 그걸 계속 연재해서 쓰다 보니까 저도 이제 요번에 1만 명이 구독해 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야.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조시님 덕분에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스레드로 확장을 하면서 유튜브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진짜 스레드가 텍스트 기반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왜냐면 떠오르는 플랫폼이고 맞아요. 그냥 썼을 때 사람들이 보는 양 자체가 아예 달라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뭔가 한 번 쓸 때마다 조회수 1000 이상이 나온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있고 제가 네. 저는 또 텍스트 크리에이터로서 링크드인도 하고 있고 네네네. 엑스도 하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네. 스레드만큼 반응이 좋은 데가 없어요. 또 스레드에 요번에 이제 팟캐스트 요거 링크 거는 게 또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 쪽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이거 오늘 그쪽에 올라가는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일즈가 너무 확장성이 좋으니까 네.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링크드인이랑 또 차이점이 스레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스레드가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또 하나 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리자면 네. 저는 링크드인 국내 8위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명드리고 싶고요. 링크드인과 스레드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일단 링크드인은 당연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직장인들을 위한 구직구인 플랫폼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기본인데 네네. 보통 많은 분들은 B2B 세일즈 이런 걸 하고 싶어서 링크드인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국내에 제가 알기로 유저가 월간 활성화 멤버가 3,400만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스레드는 그에 비해서 거의 700만 가까이 되니까 2배 이상 차이가 훨씬 나죠. 나네요. 네, 그런 환경적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예 실명 공간입니다. 링크드인은. 그러니까 사실 내 얼굴, 뭐 실명, 이력서 이걸 다 내놓고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근본적으로 악플이 없어요. 단 한 건의 악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와, 그거 좋네요. 네, 그건 그걸 좋네요. 잘못 썼다가 나락에 가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좀 더 정중하고 좀 더 점잖은 부분이 있어요. 스레드는 제가 그냥 농담 따먹기를 해도 맞아요. 그냥 가끔 막 사람들이 와 좋아요 막 이렇게 해서 박수도 쳐주고 맞아요. 웃긴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 막 더 퍼지기도 하고 그런데 네네. 링크드인에 그런 얘기를 쓰면 하나도 반응이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만 막 외치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는 약간 좀 가볍고 공감만 살만한 이야기들이 조금 인기를 얻는다면 네네. 링크드인은 좀 더 길고 진중하고 나 이렇게 리포트를 열심히 했어. 그리고 그런 얘기를 쓴다든가 한 500자에서 1000자 정도의 내기를 쓴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리서치를 했어. 조사 자료 내가 배포해 줄게. 라고 해서 PDF 이런 걸 올리시면은 정말 잘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링크드인이 좀 더 전문화된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 맞아요. 네, 전문적인 그런 정보들을 네.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이 모인 곳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지금 비디오 세일즈 네, 레터라는 것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흙게 듣긴 했는데 네, 이게 텍스트랑 비디오를 약간 섞어 놓은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텍스트 기반의 이제 세일즈를 만드시다가 이제 비디오 쪽으로 가셔서 이제 융합한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 접근하신 계기가 좀 있을까요? 일단 그 비디오 세일즈 레터라고 하는 기법 자체가 그 네네. 해외에서는 이미 좀 많이 유행이 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많이 그 케이스가 별로 없었어요. 아, 지금까지는. 네네네. 그 비디오 세일즈 레터가 일단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아, 드리자면 네네네. 이메일을 그 뭐 무료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포를 해서 네네.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혹은 뭐 뉴스레터에 구독을 한다든가 그렇게 네네. 해서 그렇게 받아진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네네. 계속 육성을 하는 형태의 세일즈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말 그대로 한번 이메일을 딱 받으면은 뭐 5일이 됐던 10일이 됐던 15일이 됐던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씩 이메일을 보내는 그런 마케팅 기법이 원래 이메일 마케팅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비디오가 섞인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이제 비디오 세일즈 레터라고 하는 기법인 것 같고 네네. 그거를 최근에 제가 하게 된 계기 자체는 뭐냐면 저는 사실 월마다 제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네네. 웨비나를 진행을 잘 해봤었습니다. 저만의 네네. 세일즈 기법으로 해서 네네. 그 광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으로 웨비나를 정말 본격적으로 했었을 때 그때 저의 수강생이 되어주신 감사한 분이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웨비나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 웨비나를 계속 월마다 새롭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소재 고갈의 문제도 좀 있고 네. 그 한번 모객이 잘 안 된다던가 이랬을 때 조금 세일즈 성과가 떨어진다던가 이런 것들도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이브적인 면에서 조금 부담이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비디오 세일즈 레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내가 상품을 하나 세팅하고 녹화된 비디오랑 전체적으로 잘 설계된 이메일 퍼널이 잘 돼 있으면은 자동화한 세일즈가 거의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껴가지고 저도 그걸 최근에 세팅을 좀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웨비나는 라이브고 네. 그리고 그 BSL 저희 비디오 세일즈 레터 같은 경우는 네. 녹화본을 이제 쓰는 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조금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비디오 세일즈 레터라고 해서 그냥 일반 웨비나처럼 진행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정말 정밀한 설계가 필요한 그런 작업이었다라는 걸 저도 좀 배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비디오 세일즈 레터라고 하면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네, 네, 네. 혹시 BSL 즉 비디오 세일즈 레터에 대한 해외 사례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우선은 저 첫 번째 가져온 것은 네네. 제가 국내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공여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네. 네, 이분은 노션 템플릿을 이렇게 주로 판매를 하시는 분인데 네. 이렇게 노션 템플릿을 이렇게 어떻게 판매를 하시냐면 이렇게 트레이너라든가 아니면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는 거,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주로 판매하셨던 분이셨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런 템플릿을 판매하는 걸 넘어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이분이 최근에 하셨던 비디오 세일즈 레터 기법이 5인 미만 사장님들 대상으로 한 ERP 시스템을 노션화해서 판매를 하시는 걸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랜딩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을 때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사장님들의 문제들은 처음 사업을 했었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그렇죠.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죠, 시스템도 그렇죠. 없고 네네. 직원 뽑아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회사가 체계화가 안 돼 있고 일단 생존하자, 그렇죠, 살아남자 그렇죠. 이런 네네. 것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챙기는 데는 굉장히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도 그렇게 지금까지 겪어온 사람이다. 근데 지금 나만의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고 난 뒤에는 나의 시간을 되찾았다. 라고 하는 형태로 랜딩 페이지를 짰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이메일을 이렇게 주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주게 되면은 공여사들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메일을 지금 거의 얼마를 주고 있죠? 한 12일 정도?
정도 계속 연속적으로 이게 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주기적으로 보내는 거네요, 그죠? 네, 주기적으로 보내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메일을 하나씩 보내는데 네. 있어서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근데 길지도 않은 게 이분이 이렇게 이메일을 계속 대기자한테 보내게 되면은 네네. 웨비나라는 거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이 웨비나 링크를 가게 되면 지금은 노출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원래 이 부분에 이렇게 비디오가 나옵니다. 근데 비디오가 나오고 1시간짜리 영상을 이렇게 틀어놔요. 그리고 1시간짜리 영상을 틀어놓고 이 1시간짜리 본 사람에게 이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이게 지금 700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네네. 이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500만 원 정도로 판매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디오 세일즈 레터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기존에 우리가 진행했었던 웨비나라고 하는 방식 자체가 약간 고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일종의 홈쇼핑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홈쇼핑도 우리가 여행이라든가 뭐 유럽 여행 패키지라고 해서 막 300만 원, 400만 원짜리가 굉장히 많이 잘 팔렸었거든요. TV에서도.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쩌면 라이브성이 있었기 때문에 라이브 한정 뭐 해가지고 굉장히 세일즈 부분적인 그런 포인트에 있어서 굉장히 영상이라고 하는 그 매체 자체가 어쩌면 판매에 정말 적합한 포인트였었습니다. 네네. 근데 라이브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VOD라고 하는 형태로 판매하는 형태가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웨비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한번 할 때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고객의 그렇죠. 숫자 그리고 뭐 라이브를 대응해야 되는 실시간 댓글 뭐 Q&A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정작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한 맞아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웨비나가 아니라 이메일로 매일매일 오는 영상을 보고 바로 판매로 이어지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참 상품 구조 자체가 정말 좋은 건 뭐냐면 네네. 결론적으로 랜딩 페이지도 어느 정도 딱 설정을 세팅을 해놓고 네. 이메일을 받게끔 해놓고 이메일을 받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고객들한테 이메일이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도입 신청하기 누르게 됐었을 때는 영상 뜨고 볼 수 있게 되고 근데 상품 자체도 템플릿이고 디지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100%다 디지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실제로 그냥 세팅만 잘 해놓으면 그렇네요. 실질적으로 내가 세일즈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인간의 공수가 막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와, 그런 대박이다. 네,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고 이제 또 뉴스레터에 예전에 썼었던 케이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다니엘 파지오라고 하는 분의 케이스인데요. 근데 이분도 이메일 마케팅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은 연 80억 정도 수익을 벌고 있죠. 근데 해외는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힘들어요. 이게 땅이 커서 그런가 봐요. 네,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네, 또 엄청나게 잘합니다. 이분은 그 어떻게 그 비디오 세일즈 레터를 구성을 많이 하냐면 이분의 첫 퍼널은 어디냐면 유튜브예요. 트위터랑 유튜브인데 네. 여기서 그 콜드 메일이랑 그 계약 단행이 관련된 내용을 여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을 위한 이런 이메일 마케팅 전문가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계속 그 유튜브를 열심히 올리면서 이메일 마케팅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사이트 한번 가볼게요.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여기서 전환되는 고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하나씩 올리게 되면은 네. 여기서 이런 여러 가지 링크들이 있는데 네네. 이 링크로 꼭 이어지게 되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뭐 AI 어시스턴트 에이전시 이런 걸 요즘에 이런 거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 랜딩 페이지를 팔고 이렇게 이메일 같은 거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왓치 나우라고 하면은 이거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 비디오 세일즈 레터가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는 90%의 일을 덜 하면서 더 많은 마진을 내고 있다.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분은 이런 식으로 비디오 세일즈 레터 관련된 내용을 한 15분 정도 찍었었습니다. 대부분 어떤 식으로 VOD 영상을 설계가 되냐면 네네. 상세 페이지 만들 때 네네. 보통 고객의 문제부터 접근하고 그렇죠. 그 고객이 어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를 글로써 막 명시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런 문제 겪고 계신가요? 맞아요. 저도 그런 문제를 겪었고요. 네네. 그리고 그 문제가 심화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사실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카피라이팅을 쓴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구조 상세 페이지에 그런 그 문제 제시 그리고 문제 심화된 결과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문제 관련된 내용들을 선행해서 영상 앞에도 밀어넣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솔루션을 A, B, C, D, E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알려주는 그런 형태가 주를 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비나라고 했었을 때도 그 네네. 웨비나 PPT 구성 자체도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웨비나 했고 나는 얼마나 잘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었고 너희들은 이 강의를 사 이런 식으로 그렇죠. 구성이 끝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비디오 세일즈 레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세 페이지스러워 접근을 해야 되더라고요.
상세 페이지나 랜딩 페이지 같은 접근 자체가 확실히 고객의 문제가 이렇게 있고 지금 이렇게 트렌드가 되어 있고 이게 지금 기회의 땅이고 이런 식으로 이분은 딱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VSL 퍼널 빌더 이런 식으로 자기는 이제 이걸 팔고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을 지금 잘 벌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라는 느낌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 비디오 세일즈 레터가 맨 위에 있고 네네. 이 상세 내용이 진짜 길어요. 그거 보면 보시죠. 이게 다 글이에요. 예. 저게 지금 다 설명하는 거죠?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강의고 어떤 내용이고라는 것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이게 자체가 다 구조화가 잘 돼 있어요. 말 그대로 구조화가 되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 이 영상도 그렇고 이 상세 페이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사람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 구조 자체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너의 문제에 나도 공감하고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그런 문제에 있으면은 우리는 앞으로 미래는 참 어두울 거야라고 이제 문제 심화적인 얘기를 하고 네네.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내용을 들으면 좀 더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해결책을 내가 알려줄게. 나는 그거를 나도 겪어봤고 내가 극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설득의 내러티브가 존재하는 것이죠. 저 비디오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것도 상세 페이지에도 그렇게 비슷한 구성으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진짜 길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그리고 입증 같은 걸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이런 내용들 많이 찍어왔고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적어놓고 하는 이런 구성대로 세일즈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비디오 세일즈 레터가 또 강의랑 지금 연결이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이것도 게스트할때 나우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은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30일 정도에 계속 그 풀 코스를 무료로 주는 걸로 또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파는 것은 초고가 모델이긴 합니다. 만약에 30일 동안 정말 이 열람을 다 했고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너가 완수할 만한 사람이면 네네. 나에게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내 지식 상품을 살 만한 용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하고 그 사람에게 그 오퍼를 딱 그때 제시를 하는 것이죠. 와, 너무 좋다. 저렇게 찍어 놓기만 하면 자동화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일단 유튜브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튜브에서 딱 넘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랜딩 페이지에 이메일을 딱 주고 그 이메일 받은 사람에게는 영상을 딱 틀게끔 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계속 이제 메일을 보내면서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그렇게 해서 계속 육성을 시키는 육성을 거죠. 한다. 네. 그 육성을 하면서 최종 골은 비싼 상품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너무 좋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말씀 주셨던 비디오 세일즈 레터를 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제가 꼭 한번 먼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에서는 이걸 잘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네네. 아실진 모르겠지만 고파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고가 상품 파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도 비디오 세일즈 레터를 국내에 전파하는 전문가이시더라고요. 네, 이분도 네. 실제로 실제로 지금 이 퍼널을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먼저 사업을 하고 계신 걸 최근에 좀 봤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아는 분 아니고요. 저 네네. 광고도 아니고 그냥 스레드에서 한번 알게 돼가지고 한번 봤는데 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분도 약간 비디오 세일즈 기법을 무료 강의 같은 형태로 5시간짜리인가 같은 걸 무료로 아예 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해서 이메일은 뭐 1강, 2강, 3강 그런 식으로 설계를 쭉 이메일 버널로 해놓으셔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고가 상품을 팔려면은 1강 이런 네. 방식이 있고 2강은 이렇게 뭐 랜딩 페이지 만드셔야 되고 3강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판매를 시작하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스토리 라인을 잡아서 보내시더라고요. 와, 너무 좋네요. 네, 이걸 또 잘하시는 분이 이제 노션다움님이라는 분도 있는데, 노션다움님 유명하죠. 노션다움님도 아마 보시면 이분은 퍼널 마케팅에 어쩌면 그 한마디로 거의 끝판왕인가요? 끝판왕인데 좀 변태 같기도 하고 네,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제가 지인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제 지인이고 너무 친합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네,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 일단은 노션다움님 같은 경우에는 노션 비기너 클래스 5강이라는 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서를 받으면은 이렇게 VOD를 전달을 공짜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을 육성하는 형태로 네. 사업을 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엔 안 팔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팔지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처음에 어떻게 무료로 내가 잘 주지, 무료로 어떻게 나의 가치를 입증시키지로 연결을 하는 게 이분들의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육성이라는 게 네. 이제 고객들을 달군다라는 네. 느낌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고객의 온도를 올린다.
중요하다. 나를 처음엔 당연히 모르고 나를 알 리가 없으니 그러니까 나를 네. 계속 신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 너무 좋다.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조씨님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세일즈 레터 말고도 네. 웨비나를 워낙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네. 지금 조금 웨비나가 대중화돼 있긴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웨비나를 잘하는 팁이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혹시 팁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뭐 만든 웨비나 그 진행 방식에 대해서 네네.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네네. 네, 저는 뉴스레터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시의 뉴스레터 쓰고 있고 네네. 제가 이거 통해서도 웨비나를 한다라고 광고를 한번 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도 웨비나 한다라고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아. 그러면 광고를 하게 되면은 뭐 네네. 대부분 아시다시피 단톡방에 사람을 모집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단톡방에 이렇게 저는 이제 한 1,700명 정도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최대한 여기에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이날 웨비나를 합니다라고 미리 말해놓는 형태로 진행을 보통은 합니다.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부터 또 육성에 들어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 됐습니다. 새 네.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 됐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 같은 느낌으로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료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안내를 해드리는 형태로 육성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육성을 하고 난 뒤에는 실제로 이제 세일즈를 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 D-Day 5일 전부터 준비를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메시지를 하나 다 설계를 해놨었어요. D-Day 뭐 5일 전에는 여러분 강의가 5일 남았습니다. D-Day 3일 전에는 여러분 강의가 3일 남았는데요. 뭐 이렇게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은 질문 폼 열어놨으니까 질문 한번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D-Day 뭐 2일 전에는 이날 오시면은 제가 선물 드려요. 오셔서 꼭 무료 선물 받아가세요라고 말을 하고 D-Day 1 이런 날에는 정말 내일이 다가왔네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찾아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서 D-Day 5일 전부터 메시지를 하나하나씩 쏜 다음에 D-Day가 딱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한 6개 메시지가 세트로 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아침에 보내는 오늘이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유튜브 링크는 지금 안 드리겠다. 유튜브 링크는 7시 반에 드리겠다. 8시라고 하면은 엄청 기다려지겠다. 네네네. 30분 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와. 계속 이 링크를 받으려면 그러면은 30분 전에 링크를 주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메시지를 계속 볼 거예요. 네네. 네, 언제 메시지가 날라오나 언제 라이브를 볼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죠. 궁금증이 해소되고 싶다. 약간 일종의 답답함 같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주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D-Day가 다가오고 3시간 전이고 2시간 전이고 알림을 계속 줍니다. 그럼 알림을 줄 때도 네. 오늘 그 웨비나를 다 들으시고 끝까지 들으신 분들께는 후기 선물을 또 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참여해도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끝까지 들으시면 후기 선물도 드리고. 네, 맞아요. 너무 좋다. 네, 오늘 단톡방에 들어온다던가 참여만 해도 네. 내가 가지고 있는 VOD 무료 패키지가 있으니 그거 받아가시면 되고 끝까지 들어서 후기 그 메일을 보내셨을 때는 추가 선물을 또 드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무료 자료 같은 거 그러니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하면 더 퍼주지라는 쪽으로 들어가는 너무 것이죠. 좋다. 네.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웨비나가 시작이 되면은 또 1시간 20분 정도 강의를 또 합니다.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뭐 좀 보여드리면은요. 잠시만요. 여기서 네. 짚고 넘어갈게요. 네. 제가 조씨님 웨비나를 처음 들었을 때 엄청 길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뭐 밤을 새.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네. 중간에 제가 일 때문에 좀 나오긴 했지만 네네네. 와 진짜 정성 깊다라는 느낌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약간 제가 고객 감동이 일어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계속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 웨비나 하는 날이 오게 되면은요. 이게 지금 제가 녹화해놓은 영상인데 여기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8시에 시작합니다라고 해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는 이유는 줌으로 하게 됐을 때는 너무 변수가 많아가지고 네네. 그 유튜브 라이브가 좀 더 편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통 자기 소개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 오늘 배우게 될 거 얘기하고 끝까지 들으신 분들께는 이게 뭐 선물 드린다라는 쪽의 내용을 포함을 해놨어요. 네, 이렇게 오늘 끝까지 웨비나 들으신 분들을 위한 보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근데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최근에 좀 웨비나 구성을 조금 바꾼 게 저 웨비나 구성도 좀 더 문제점을 처음에 짚고 넘어가는 쪽으로 바꿨어요. 최근에는 네. 그냥 바로 해결책부터 바로 때리고 그렇게 네네. 하게 됐는데 좀 더 20분 정도 가량을 사람들이 어떤 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짚고 넘어가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걸 좀 더 상세 페이지 같은 느낌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책도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책의 한 거의 절반 가까이 문제점만 맞아요. 발굴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후반부 내용은 뒤에다 배치를 해놓고요. 네. 그것도 사실 전략적인 거죠. 책도 처음부터 너무 해결책부터 얘기해버리면 1장 읽고 나가고 이탈하기 때문에 끝까지 안 읽게 되는 게 큽니다. 근데 와. 좋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네. 끝까지 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목차 구성을 전략적으로 해놔야지라는 건데 웨비나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구성을 해놔야 된다라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저 진짜 반성합니다. 저는 구조가 없거든요. 저는. 와, 너무 잘하셨다. 네, 그래서 그 온라인에서 남하는 상판 뭐 이건 얼마 전에 제가 했었던 제 커뮤니티 세일즈 웨비나였는데 이때도 그 세일즈를 대상으로 좀 했었어요. 근데 온라인에서 남하는 상판을 팔아보신 분 계신가요? 했는데 저도 마케팅 자동화는 절대 몰랐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본인 분석은 뭐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랬다. 어디서 나를 발견했는지 감조차 없었다. 마케팅 대체 처음에 어디서 시작하는 거지? 이런 질문들로 생각을 했었고 나도 그랬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디자인 좋은 광고라면 판매되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상품이 좋으면 입소문으로 팔릴 줄 알았다. 상품만 잘 개발하는 게 중요하겠지라고 생각했었다. SNS에 대놓고 홍보하면 팔릴 줄 알았다. 사실은 아니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조금 결론 얻었던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다. 내가 깨달은 인사이트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발견하게끔 하고 대놓고 판매가 아니라 육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구조를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웨비나 구조를 한다는 것은 왜 사람이냐? 지금 현재 시대는 상품이 너무 많은 사회다.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팔린다라는 그 트렌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트렌드 그걸 어떻게 팔 거냐라는 것들을 최신 퍼널은 이런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착착착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설명이라고 하는 거에서 사실 그 설명 자체도 설명을 좀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진행을 했지만 그냥 실질적인 방법은 저는 이제 리드 마그넷이라는 걸 기본으로 이날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조신님 하면 리드 마그넷이지. 네. 그죠? 이게 지금 실제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 멤버분들이 많이 쓰셔가지고 네. 엄청 좋은 성과를 내셨거든요. 맞아요. 보시면.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했을 때 이렇게 큰 효과가 나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내가 전달 안 할 이유가 없겠네. 다른 분들도 다 저희 수강생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판매하셨거든요. 이 리드 마그넷 같은 걸로.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AI 솔로 프린터 클럽 사기는 완판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사기에 저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뒤에는 뭐냐면 제가 뭐 진행한 상품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세일즈가 더 들어가는 거고 세일즈 이렇게 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후기 같은 것도 하는 거죠. 이제 실제로 저희 멤버분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도 좀 들어봤고 이렇게 모셔서 하는 거랑 한 다음에 Q&A 같은 거를 주로 하면서 후반부의 시간들을 마무리를 합니다. 후반부의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다 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댓글들 같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답변을 더 드리는 쪽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 답변을 드리는 쪽 같은 경우에서도 Q&A를 그냥 단순히 Q&A만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세일즈 자리임을 인식하고 답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다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다 할 수 있는 것도 괜찮긴 한데 너무 다 답변하면 에너지가 빠지고 잘못 가다가 팬미팅이 돼요. 항상 똑같이 나오는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루틴 관리를 잘하게 될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 네, 죽겠어요. 매번 그 질문 받느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살아요. 저는 사실은. 근데 저도 궁금하긴 했어. 네. 너무 뭐 루틴이 확실하시니까. 네. 그냥 애기가 있으면 돼요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잖아요. 애기가 있으니까 아침에 내 의지대로 일어나지 않고 제 의지대로 잠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있고 열심히 그냥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거를 루틴 관리 어떻게 하냐 이걸 질문한 이유는 알겠어요. 그 이유를 알겠어요. 다들 그럴 걸 의지대로 찾기 힘드니까. 맞아. 그냥 합니다 저는. 너무 좋다. 아니 저는 이 웨비나에서 가장 좋았던 게 아까 후기 할 때 직접 라이브에 수강생분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이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몰리는데 사람이 더 몰린다고. 맞아요. 그게 저는 신용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거 중요하죠. 왜냐면 그 사람이 내 미래니까. 맞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정말 세일즈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다. 마지막으로 저 질문 하나 할게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웨비나라든지 비디오 세일즈 레터라든지 다 영상 기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상 세일즈 할 때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공통적인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대부분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게 문제 같고요. 첫 번째로. 맞아. 네, 그냥 사실 그냥 하면 되고요. 리허설을 막 뭐 한 3-4번 하신 분도 있어요. 사전에.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변수가 터질지 모르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꼭 음향 체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죠. 네, 음향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듣게끔 하는 그 요인도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너무 마음 급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 같은 경우에는 웨비나 지금 한 그래도 5번 넘게 했는데 네. 그때마다 항상 웨비나 때마다 어떤 공통된 판매 패턴을 찾기는 좀 어려웠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날 사실 웨비나 하기 전에 완판된 적도 있고요. 와. 웨비나 중간에 끝나고 나서 한 거의 중간 다 팔린 적도 있었고. 근데 웨비나 당일 끝났는데 4개밖에 안 팔린 날도 있었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날 해가지고 다 팔린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패턴을 조금 잡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그냥 약간 마음을 비우고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조금 배웠었어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실행하면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네. 라이브라고 해서 너무 떨지 않으시고 긴장 안 하고 그냥 하자라고 하는 마인드로 그냥 끝내고 나면은 뭐라도 배우겠지.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사실 뭐 안 팔린다는 건 손해가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고 또 회고도 해보면서 네. 그렇게 이제 조금씩 실력을 상상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심님 보면서 네. 진짜 실행력 끝판왕. 진짜 실행력 너무 하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좋다. 너무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듣고 네. 지금 세일즈나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당장 실행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너 이거 딱 이것부터 시작해. 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이 힘들어하는 게 사람 모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출되는 것보다 사람 모으는 게 더 중요하세요. 사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톡방 꼭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단톡방이든 디스코드든 아니 뭐 이메일 수집까지 좀 아니고 이메일 수집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을 육성하는 일인 거예요. 같습니다. 그렇죠. 고객을 어떻게든 나의 테두리 안에 가두는 일부터 꼭 시작을 하십시오. 오픈 채팅방을 당장 만들고 네.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가치와 이벤트를 제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단톡방은 생각보다 그리고 모으기가 꽤 쉬워요. 생각보다는. 근데 대부분 안 해서 그렇지. 그것도 만들기 전에 이상한 사람 오면 어떡하지? 막 이제 진짜 뭐 정말 하기 전부터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해놓고 네. 뭔가 사람들이 모이면 저는 그때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그 크리에이터를 할 마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 원래 대기업 다니고 회사 다니면서 따뜻한 그런 그 대감집 밥 먹으면서 살 사람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잘 되고 나쁘지 않네. 도전해 봐야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포지션이 또 결정이 됐고 웨비나 일단 해보자라고 하면서 웨비나에 사람들이 많이 오네. 세일즈가 되네. 그러면서 그때 또 포지션이 결정되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네, 그냥 답은 사전 전략에 있다고 보지 않고요. 저는 항상 실행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지르고 해보고 수습하는 스타일이시네요. 맞아요. 네. 그래야 뭐든지 포지션이 결정되고 모든 것은 그래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도 최근에 열심히 해서 한 달 만에 4,200명 정도 모았는데 맞아. 잠시만요. 네. 조시님이 유튜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유튜브 홍보 한번 해주시죠. 오늘 세일즈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세일즈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제 채널은 AI랑 비즈니스 관련된 얘기를 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빌더 주시라고 하는 채널인데 요즘은 디자인 관련된 AI 팁 같은 걸 좀 올리고 있고 그 대표님들 가끔 나와서 대표님들 사업하는 얘기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자체가 AI랑 스타트업이랑 자동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꼭 구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채널에서 제가 또 뭐 이런 판매라든가 세일즈 얘기도 좀 해보고 너무 좋다. 가능하다면 여러분들께도 도움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다. 저희 구독자분들 다들 이제 조시 빌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네. 다들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우시고.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오늘은 녹화를 여기까지 하고요.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광수님 이렇게 실제로 만나뵈니 진짜 미남이시고 훈남이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닙니다. 광수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진짜 제가 정말 좋은 분이기 때문에 여기 나왔습니다. 저 아무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하여튼 조심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